선택,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현,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인바디 전자개발직 지원자입니다. 인바디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헬스케어 기업이죠. 체성분 분석기로 유명하잖아요. 안정현 멘토님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인바디는 1996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전자의료기기 중에 하나인 체성분 분석기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본, 미국, 중국 등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성분 분석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전자의료기기 사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홈 네트워크 시스템, 뉴 헬스케어 시스템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구성은 체성분 분석기가 94.04%일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바디의 채용 절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다소 까다로운 편인데요.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필기 전형에서 수리와 직무, 서술 관련된 이 필기 전형을 봐야 되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실무와 임원진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접을 이제 합격하고 나면 CEO와 1:1 PT 면접을 보게끔 돼 있어서 사실 최종 면접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네, 인바디는 미래 CEO 전용 모집이라고 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CEO형 인재를 좀 뽑아서 차세대 CEO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마치 사관학교 같이 기업에서 멘토링까지 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 건가요? 예, 이 전형은 인바디의 자체 영업, 마케팅, 개발 이런 업무와 상관없이 별도의 창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기술 창업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비 CEO는 프로젝트별로 기획, 개발, 생산, 영업, 마케팅까지 맡고요. 인바디는 이에 필요한 자본이라든지 노하우 등을 모두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5년 이내에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시키고요. 독자적인 경영권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창업주의 어떤 그 사회공헌 의지가 좀 담겨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원래 기업에 한 번 지원했다가 이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바디는 한동안 다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너무 불이익 아닙니까? 불이익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채용 과정에서 꼼꼼하게 우리 지원자들을 좀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1년 내에 불합격한 재지원자가 지원했을 경우에 서류에서 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이전 지원자분들은 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이라든지 수시로 변하는 정보들을 잘 상황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농구와 수영입니다. 전공은 전자공학과, 학점은 3.99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725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레벨 5라고 합니다. 수상은 해커톤, 창업캠프 제품 제작 우수상을 받았고요. 대내외 활동은 합창부 동아리, 그리고 경력으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동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참여했다고 하고요. 안산시 도시공사 공원과에서 불법행위 단속 및 공원 유지 관리, 그리고
서땡 앤쿡에서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창업 캠프에서 제작한 제품이 뭔지 참 궁금하네요.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꽤 있다는 건데. 네, 그리고 좀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 같아요. 운동이 좀 취미이자 특기고 네. 합창부도 했으니까 노래도 뭐 잘할 것 같고 뭐 알바 경력에 요리 파트를 또 네. 담당했고 하니까 분명한 건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거. 굉장히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전자개발 쪽 지원자예요. 개발 분야는 아무래도 전공자를 좀 우대하잖아요. 개발 분야를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사 자격증, 뭐 전기라든지 전자 자격증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건 근데 프로젝트 경험일 것 같아요. 지금 하게 되는 일이 뭐 C 언어, 임베디드, 전자회로 모듈 개발 이쪽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C 언어를 활용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을 해봤다. 임베디드 활용해가지고 내가 경험 한번 해봤다. 이런 식의 어떤 실제 경험과 경력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봤나요? 저는 높은 학점이 조금 눈에 띄는데 아무리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도 많아져서 학점을 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뭐 전자공학과라는 이공계에서도 되게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속해 있으면서도 학점도 높은 편이라서 이게 이점으로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함께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바디 R&D 전자개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질문 내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작성해준 자기소개서는 총 3개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혹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작성 시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을 위주로 진행 기간, 자신이 공헌한 점, 사용 스킬 및 지식,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는가를 서술하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이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서술해 주십시오. 네, 이 1번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인바디라는 기업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꼼꼼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멘토니, 그 각 항목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상 강점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량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좀 녹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내에서 아니면 뭐 대외 활동으로 했던 프로젝트 했던 그런 경험 위주로 좀 작성을 하시되 네. 스타 방식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특히 A, 나의 액션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은 역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해서 너무 이 지원자 개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어려운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역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정의 내려주시고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또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과 어떤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입사 후 포부 항목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반을 앞을 적어주시고요. 저는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회사 내가 아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즉 회사 내에서의 목표 하나, 그다음에 회사 밖에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목표 하나, 이렇게 500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종합설계 프로젝트. 4년이면 꽤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 것 같은데 네. 소제목에서 끈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멘토님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끈기뿐만 아니라 이 종합설계 프로젝트라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를 이제 암시를 했는데 그 성과가 조금 드러나지 않은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4년 동안 뿌렸다고 했는데 네. 어떤 씨앗인지 그 말씀하신 그 성과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씨앗인지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 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종합설계 프로젝트, 자율주행 RC카 기획,
종합설계 기획, 종합설계 1, 2과목으로 이어지며 대략 1년 동안 기획, 설계, 제작의 과정을 거치면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2학기 처음으로 4명의 인원이 만나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프로젝트는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다들 열정과 의지가 가득하였고 많은 소음 차단, 주파수 발생기, 인명구조 드론 등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한 결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가는 자율주행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RC카 설계. RC카를 이용하여 장애물 회피 기능, 자동주차, GPS를 이용한 자율주행의 3가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한 뒤 각자 한 가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GPS를 통해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AT-MEGA 128을 사용하였고 GPS 센서를 통해 좌표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원하는 목표 지점을 최단 거리로 구하여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마무리를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은 넘쳤고 순조롭게 기능들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GPS 좌표값에 대한 오차가 너무 커 생각과는 다르게 RC카가 동작하였습니다. 주위의 큰 건물 그리고 때때로 달라지는 GPS 센서 값에 진행 속도는 더디어졌고 오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결국에 오차를 줄이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RC카 결과 4년간 전자공학과에서 배웠던 RC카의 모터 제어, 코드 비전, C++와 같은 지식들을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구현하고 실습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각자가 한 가지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함께 진행하였기에 오픈 CV를 이용한 카메라 인식, 적외선 센서와 자동주차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주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 생활에 배운 지식을 실제 제작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완성했기에 기뻤습니다. 네, 자율주행 RC카의 기획부터 설계, 결과까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구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기획, 설계, 결과에 대해서 구조는 좋았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해할까요? 저는 설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어.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니? 라고 하는 해결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더니 갑자기 뿅 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기획 부분 배경이 좀 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상으로 좋았고요. 예,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많이 양보해가지고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망설이시네요. 네, 많이 네. 양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신 거로 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결국에 오차를 줄이고 완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많이 투자했지만 결국은 오차를 줄일 수 없었다라고 문장이 끝나야 되는 정상인데 갑자기 거짓말을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앞부분에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잘한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아 다르구나. 그걸 깨달은 것도 굉장히 큰 깨달음이고 네. 거기서부터 말 그대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지식과 기술력을 적용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기술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고조상으로나 이 RC카 결과에서 강조했던 본인의 그런 기술력이나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아주 많이 양보해서 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를 해볼까요? 인생에서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한 것에 관련해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우선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농구팀 주장이 되었을 때. 주인공이 농구가 취미라고 했잖아요. 그때 생겼던 일 같은데 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를 그냥 요약한 내용인데 뭐 성과도 드러나 있지 않고 어떤 키워드로 이 부족한 농구팀 주장이 돼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키워드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으로만 보면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농구팀 주장이 되었을 때 농구팀에서 가장 실력이 부족하였지만 농구팀의 주장이 되어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대회를 신청하고 팀원들은 우승에 대한 열망과 넘치는 의욕으로 즐겁게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활기차게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게임을 치르며 부족했던 면들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저의 작은 키는 수비 실수를, 부족한 슛은 공격 실패를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패배는 뜨거웠던 열정을 식혀버렸고
주장이 무너지고 팀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팀은 뭉치지 못했습니다. 연습 게임 후 생긴 부상과 팀원들의 원망하는 눈빛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주장으로서 이대로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보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개인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프로 경기를 찾아보며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실력이 아직 부족했지만 팀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본 팀원들은 저를 믿어주었고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여 최초로 준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며 부족할 수 있지만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노력하고 발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엔 준우승까지 하는 결과를 낳았네요. 지원 학생은 답변 보고 어떤 느낌 받았나요? 부족함을 극복한 경험이고 스토리가 있어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 중간에 큰 따옴표 이 부분 문장도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처음에 저는 소제목도 이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농구팀에서 주장이 된 줄 알았는데 이분이 능력이 부족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제목을 좀 더 이게 중의적 의미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작성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뭔가 속이 시원하네요. 강멘토님 어떻게 예. 보셨나요? 일단은 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평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평가자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질 않아요. 근데 이 글은 몇 번씩 봐도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문장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소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운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반 조직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그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소재로 보기 어렵고요.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려움 뒤에 개인 전술 연습하고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눈빛 교환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면접에 온다면은 이거 갖고 정말로 굉장히 철저한 이제 구조화 면접을 보고 싶을 정도 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불합격이네요. 예, 완전 불합격이죠. 우리 안멘토님. 예, 저도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흔히 스포츠 하면 팀워크를 많이 키워드를 잡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본인의 역량이었거든요. 본인의 역량, 끈질긴 어떤 포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으면 관련된 프로젝트를 써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재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좀 결과적인 부분이 좀 많이 어필이 돼서 저는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내용을 떠나서 읽기 쉬운 좀 친절한 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바디 R&D 전자개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색하거나 우리말답지 않은 문장 표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워낙 잘못된 표현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제된다는 해제한다, 지원하게 된다는 지원한다, 정착될 수 있다는 정착할 수 있다, 보관되어 있다는 보관하고 있다로 바꿔 표현해야 맞습니다. 중복적인 피동 표현의 사용은 경제적인 의미 전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미 중독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엔지니어가 되어 강단에 올라 인바디 이름 아래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인바디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 배운 전공 지식보다 더욱 많은 배움, 경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후엔 인바디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선배님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흡수하여
인바디의 R&D 분야 일원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R&D 전자개발 분야에 필요한 C 언어, 펌웨어 프로그래밍, HW에 대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석박사 과정 같은 전문 과정을 수행하여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미소로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변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 밝은 미소, 그리고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안 돼라는 말보다 해보자,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긍정의 아이콘인 만큼 긍정적인 생각에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주변에서 천진난만해 보이고 어려 보인다고 말을 할 정도의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밝은 미소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라톤에 도전하고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운동들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체력 또한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인바디의 가장 긍정적인, 가장 밝게 웃는, 가장 강한 체력을 가지고 팀원들과 동료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까지 본인의 포부를 말해주셨는데요. 멘토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과 좀 다르게 그래도 다행인 게 회사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저한테 위안이 좀 되고요. 예. 그 앞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즉 문제가 두 개잖아요. 성취하고 싶은 것,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두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소재 제목을 좀 길게 써가지고 두 가지로 나눈 케이스거든요. 앞부분에서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고 제발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태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동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좀 더 대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그 동료 외에도 내가 사회에 아니 어떠한 조직 다른 조직에라도 뭐 이런 이 좋은 생각들을 좀 전파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인바디 R&D 전자개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의 질문 사항 중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두 갈식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해 적어주기. 두 번째로 회사 내에서의 성취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세 번째, 회사 외에서의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도 적어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나의 말이나 글, 표현이 조그만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인생관으로 인바디에서도 그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평소 헬스장에서도 체성분 분석 기기를 다루며 기기에 대한 분석과 고분자 개론, 정보기술과 경영 등과 같은 인체와 관련된 전공 지식들을 토대로 R&D 직무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기들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IoT 산업과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접목을 나노 합성 쪽에서도 활용하여 인체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되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바디 밴드, 인바디 워치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기대감을 낳고는 있지만 단순히 데이터 측정을 넘어서 솔루션 제공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인체와 관련된 나노와 의학으로 접근하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인바디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생 시절 대학생들,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며 저의 인생관과 걸맞은 것이 강연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바디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곳에서 배운 정신, 그리고 제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바디의 이름을 걸고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저는 의사소통 부분과 경청은 물론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을 통하여 인바디라는 이름 하에 저를 알리는 강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연구 개발자로, 회사 외에서는 강연자로 통하며 저만의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사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살고자 하는 인생을 인바디에서 실현하여 회사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전 코멘트 주신 안정현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지원 학생. 네. 이거 지원 학생이 쓰신 거 맞아요? 네. 도움 안 받고. 제가 가이드를 잘 줬나요? 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씩 표현, 주제를 좀 나타냈죠. 나의 말이나 글 표현이 조그만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주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도 역시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취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나온 것 같고 전 특히나 제가 아까 우리 강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사회에서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바가 또 회사에서도 좀 연결됐으면 좋다라고 하는 바가 인바디에서 배운 정신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강연을 하고 싶다라고 엮어낸 부분이 되게 영리하게 잘 엮어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회사 내에서는 연구개발자로 외에서는 강연자로 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서 이제 지원 학생은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다음 쓰셨습니다. 주부터 못 보나요? 네.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지원 학생 멘토님 평가 듣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사전 코멘트를 그냥 바탕으로 그대로 작성을 네, 해서 제가 잘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세 번째 코멘트 주신 거 네. 회사 외적인 부분에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 이 부분을 적을 때 제가 좀 끼워 맞추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문단이. 네. 그래서인지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회사 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좀 분리시키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인생을 살 거야라고 물어보면 그 기업의 자소서 아니면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기업 자소서 내에서는 다 회사 얘기만 하니까 전 그게 좀 진실성이 없다고 봐서 전 그래서 이 출제자가 그런 점에서 진짜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가치관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분리하기를 바랬는데 이런 식의 결합이라면 저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저도 오늘 하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되게 좀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네. 지원 학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취준생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올해 상반기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취준생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우리 강 멘토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취업 전망은 항상 맑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기업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말은 상반기 합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직자, 이 취준생이 그 이제 바이오 제약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인 발전이 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걱정 없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맑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착실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인바디 R&D 전자개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김성우 부장님, 김효진 책임님, 그리고 손성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 혹시 퇴준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퇴준생이요? 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을 줄여서 퇴준생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경기 불황에다가 평생 직장의 개념까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직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현실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다들 퇴직을 준비하게 되더라. 그래서 퇴준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요즘 그러니까 워낙 산업군들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조직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직을 좀 많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 것까지. 네. 네. 일반적으로는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어떤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네. 경험을 해보니까 본인이 생각과는 많이 틀린 업무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퇴직을 준비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다들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이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실장님. 뭐야?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실장님 저보고 맨날 이 일 저 일 시키셨죠? 그거 하루에 절대 못하는 양인 거 실장님도 아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시키셨습니까? 제가 맨날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여기 살 빠진 것 좀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응? 아유 진짜 뭐 그러다고 돈을 많이 주십니까?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제가 이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눈 감아 보세요. 그게 실장님과 저의 미래예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저는 이런 데서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곳을 떠납니다. 저를 받아주는 천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굿바이. 아니 명석 씨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명석 씨 가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나는 어떡하고? 안 돼. 아이. 그만두는 거 절대 안 돼.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십니까? 진짜 깔끔하게 갑시다. 근데 좋은 거야. 야, 박명석 안 일어나? 여기가 네 집 안방이야? 침이나 닦고 이 자식이 말이야. 왜 이래? 뭐야, 나 사직한 거 아닌가? 실장님?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직이라는 게 취준생들 입장에서 나는 아직 뭐 취업도 못했는데 왜 이직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이직이란 게 정말 말씀하셨듯이 정말 먼 나라 그렇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직이란 것은 단순하게 어디서 어디를 옮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A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회사 또는 그런 업종을 내가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은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런 A라는 기업에 내가 합격을 해서 잘 다니면 좋은데 네. 아무래도 또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네. 그런 회사에 내가 못 들어갈 확률도 아무래도 들어갈 확률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내가 단순하게 눈높이를 낮춘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뭐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직무에 집중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직무에 집중한다면은 A라는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B나 C라는 회사를 가서도 충분히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 A라는 회사로 그 이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업 준비생 분들께도 이직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잡고 있으면 그 목표를 딱 만들기 위해서 바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을 좀 멀리 봐라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장 그 앞에 주어진 회사에서 만족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네. 한 10년 넘게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직무에 따라서 좀 옮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뭐 1, 2년 정도 일하고 그만두고 인생을 마감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30년 이상은 근무를 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 또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만큼 네. 또 정년 나이가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세 신입을 시작한다고 하면 늦어도 30세라는 네. 의미고요. 늦어도 30세에 시작을 하면 60세까지 30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3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본인이 만족한 선택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길로 더 나아간 길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직은 꼭 필요하죠. 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직은 사실 피할 수가 없다.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길게 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이직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다들 이렇게 퇴사를 꿈꾸고 이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꿈꾸죠? 그렇죠. 네. 뭐 어찌 보면 일장 춘몽처럼 이게 기회가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금방 네. 사라져버리고 또 반대로 그만큼 또 이직할 기회가 많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회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요즘은 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 직군 이런 걸 살려서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필드에 계신 입장으로서 이직을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 사람, 돈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일이라고 하면 직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하고 이제 돈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 요소가 크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일, 사람, 돈 중에 세 가지 요소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그다음에 이직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요 세 가지 중에 만족하는 부분, 자기가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요 세 가지, 이직하는 이유는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다 자기가 원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쵸. 그걸 대표적으로 나누자면 일, 사람, 돈 이렇게 세 개. 네. 뭐 추가적인 것도 있나요? 네, 뭐 사실 연장선상인데요. 네. CDP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CDP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컴팩 디스크 플레이어 이건 아니고요.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커리어 그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그 커리어적인 플랜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또 A라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 회사 규모도 그렇고 어떤 그런 그 회사에서 하는 그 비즈니스도 그렇고 이런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다음에 그 업무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커리어 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표의 그 직무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순간에는 내가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 있지 않을까. 그걸 목표로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어찌됐든 실장님이 말해주신 일, 사람, 돈 중에 일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걸 세분화해서 이제 자신의 맞습니다. 커리어 목표를 쌓기 위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맞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갖고 이직을 하는데 잡코리아 조사를 보니까 그 이유가 세대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나의 미래 비전이 낮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대와 가장 가까우신 책임님께서. 이게 좋네요.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도 신입 사원을 준비하는 시절 때는 내가 어떤 미래를 갖겠다라는 어떤 환상과 목표와 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선택에 있어서 처음에 그 첫 단추를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웠다. 네, 다르게 좀 끼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직을 결심을 했고 지금에 왔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제가 20대잖아요. 제 친구들이 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회사에 딱 입사를 하면 이제 자기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년 뒤엔 저 자리에 있겠고 몇 년 뒤엔 저 자리에 가겠구나.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뭔가 깝깝한 생각이 많이 든대요. 네. 물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직을 많이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본인이 생각하는 환상과 현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겪다 보면 그 괴리 때문에 많이들 좌절도 하게 되고 네.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많이 확인하는 시간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20대 때는 특히나 그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일부 경험한 거 가지고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까 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내 비전과 일치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굉장히 맞아요.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비전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30대로 넘어가면 이 개인에서 돈으로 바뀝니다. 30대는 연봉 인상이 안 돼서 이직을 많이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30대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제 30대로서 말씀을 좀 며칠 안 남았는데 30대가 아, 네.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대 때는 약간의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다 해보지 않았는데 네. 지금 주어진 것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선택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었다면 30대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뭐 집도 뭐 했으면 사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육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봉, 돈에 대해서 당연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맞아요. 30대가 되면 더 중요해지겠죠. 잘은 모르지만 저는. 자, 그래서 40대는요. 이제 다시 회사로 갑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 나의 미래,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회사의 미래까지 갔는데 회사의 미래까지 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왜 40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지는 이해가 가지 아니, 뭐 않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된 거죠. 네. 순서가. 네. 근데 일반적으로 40대가 되면은 저는 왜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프지만 40대가 되면은 그 회사의 미래라는 표현을 쓴 것이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40대라면 이제 은퇴 시기가 어찌 보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네, 물론 뭐 60세까지 한다, 65세까지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현재 정황상 그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가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 뵙는 분들이 40대부터 50대까지 그렇구나. 네 그렇거든요. 사실 30대부터 50대까지인데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네. 헤드헌터 쪽이시다 보니까 네. 오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기대가 큽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뭐 책임님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이 사실상 이직의 신입니다. 그쵸? 맞아요. 네, 벌써 몇 번째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분들이 이직의 신이 됐는지, 왜 이분들에게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 오늘은 최고의 에피소드 말고요. 미리 지금 시작을 해서 드라마틱한 이직 스토리를 들려주신 분께 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의 네버엔딩 스토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이직의 신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이제 좀 하나 수정했으면 예. 좋겠고요. 완성된 것 같으니까 아직 100이 아니군요. 예,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버 엔딩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엔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회사에서 엔딩이다. 예. 엔딩을 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들어간 회사가 그 건설사였습니다. 건설사 재무팀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그래요? 들어갔었고 입사의 이유가 좀 불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결혼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연상이고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셨죠. 한 7년 정도 연애하고 그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집에 계십니다. 그분하고 결혼을 영상 해야 편지 한번 쓰실래요? 여보 사랑해. 아,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는데 네. 이제 첫날 연수를 받고 부서 배치 재무팀이라고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근무지가 아마 러시아 근무로 러시아요? 예, 추측이 됩니다. 오. 결혼하고 바로 시베리아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좀 말씀을 그 지도 선배라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변경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입사 첫날 퇴사를 결심합니다. 바로 퇴사하셨나요, 그러면? 퇴사 그렇죠. 입사하고 퇴사를 바로 하루에 와. 그날 나와서 집에 하루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들어간 회사가 이제 SI 업체. 그 다음 날 바로 회사를 들어가셨다고요? 예, 계속 이제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였고 어느 회사든 들어가서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신감 하나로 네, 역시. 회사를 들어갔는데 좀 직무와는 연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재무팀으로 첫 회사는 지원을 했었고 두 번째 회사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네. 그때 이제 면접 때 질문 제가 뭐 앞에 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프로그램 개발한 경험이 있냐? 없지만 영어를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맞다, 예. 같은 랭귀지로서 네, 잘할 수 있다. 영어 면접도 잘 봤었고요. 네. 잘 못 알아듣는 우리 네이티브한테 한국말로 설명도 해서 네. 입사를 해서 이제 그룹 인문 교육에 들어갔는데 그때 좀 튀었습니다. 튀었다는 의미가 왠지 튀셨을 것 예, 같아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계속 리더 하겠다고 손 들었었고 예. 뭐 CEO 뭐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 이러면 제가 CEO 하겠다. 오. 회사 없어지고 네. 프레젠테이션 경진 대회에서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연극하고 했을 때 나무주연상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부서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팀으로 배치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부서 배치를 인사팀으로 받았는데 그렇구나. 그때부터 쭉 이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정말 밤낮 없이 네. 한 3년간은 주말 출근 다 했었고요. 와, 진짜요? 네, 11시 40분 정도에 밤에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는 이유는 지하철이 끊기기 때문에 일이 끝내서 가는 게 아니라 일을 멈추고 가는 거였죠. 어차피 다음 날 가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연수를 받을 때 가장 가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역 전문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거를 뭐 배우고 어학 공부도 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와, 정말 좋네요. 1년 동안 비용이 연봉을 제외하고 거의 1억 가까이 쓸 수 있는 와. 프로그램이고 저건 꼭 가보고 싶다. 인생에 있어서 저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맞네요. 그런데 제가 그 담당이 된 겁니다. 네? 그거를 사람을 선발해서 파견하는. 그 그럼 멀어진 거 담당자로서. 아닌가요, 오히려? 제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이건 포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게 지도 선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도 선배가 뭐냐면 신입 사원들을 뽑아서 네. 교육시키고 네.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우수한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입 사원 중에. 그렇겠죠. 근데 제 동기들은 입사해서 3년 차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 동기들을 선발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갈 수는 없었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제 동기는 쟤도 가는데 나는 왜 못 갈까 네. 이런 자괴감도 들고 해서 그래서 좀 이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때 이제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내가 요거를 달성을 하면 내가 그거 보내줄게. 그 달성을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사직서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그걸 찢어서 얼굴에 던지셨어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퇴직하는데도 못 나갔었죠. 와.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해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품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화장품 회사.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갔는데 간 이유는 해외에 글로벌 컨트롤 타워를 체계를 수립한다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의 모든 인사 제도를 수립하는 업무였는데 네. 되게 매력적이었죠. 네. 그래서 가자마자 6개월 동안 거기에 집중해서 인사 제도를 다 만들고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또요? 네. 그걸 일단 했으니 네. 운영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저는 컨설팅 펌하고 같이 다른 인사제도 평가, 보상, 이동 배치, 글로벌 모빌리티 이런 제도를 수립하는 업무를 2년 6개월 동안이나 했었고요. 근데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저는 글로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조직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좀 영향력을 가지고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은 기업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회사에. 이야. 재밌는데요. 이거 정말 빠져드는 이야기. 이것만으로 한 회를 제작해도 되겠어요. 네. 근데 참 역경과 고난이 많으셨네요. 제가 실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이직을 생각하는 요소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일적인 부분 때문에 옮기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때문에 옮기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요? 네. 누가 괴롭혔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좀 순간 그분이 생각이 나서 약간 네. 안 맞는 분이 계셨군요.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는 사실 소비재 제품의 마케팅 업무 쪽이었어요. 마케팅이었어요? 네. 그쪽도 나름 큰 규모의 기업이었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이상원 과장님이랑 인사팀에서 인턴을 했었잖아요. 네네. 인사 쪽에 계속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좀 미련이 남다 보니까 특히 저는 사실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이제 헤드헌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만나다 보니까 헤드헌터 분들이 제가 만났던 분들이 너무 전문성이 있으셨어요. 지금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감사해요. 그분들을 만나게 돼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도 내가 인사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헤드헌터들도 여러 직무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군이 있는가 하면 정말 후보자만 서칭을 하는 군이 또 따로 있어요. 리서처처럼. 네, 그렇죠. 프로젝트 매니저와 리서처로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처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고객사를 빌딩하는 부분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리서처 사관학교 같은 이미지의 회사를 들어가게 돼요. 조그만 규모, 사실 부티크 서치펌이었는데 그분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하이드리겐 스트러글스라고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헤드헌팅 기업의 컨설턴트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전문성을 보고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입사를 하고 한 2년이 되는 시점에 한 대기업 임원 출신의 분을 좀 영입을 하셨어요, 대표님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대기업 인사팀 쪽에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었지만 사실 헤드헌팅 업종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대기업 인사팀이랑 헤드헌터로의 업무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근무 형태였는데 저희는 이제 영업 조직이다 보니까 그 영업 조직에서 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는데 매출에 성과가 없을 경우 주말 근무나 야근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근무 형태를 강요하는 게 비합리적이었다기보다는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으로 이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저도 이제 헤드헌팅 기업들도 여러 규모들이 있는데 좀 더 큰 규모에서 여러 사례들을 좀 접할 수 있는 회사로 옮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의 회사로 옮기게 됐고요. 네, 옮긴 지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된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사람과 어떤 제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옮기게 되죠. 중요한 이유. 네. 그래도 어쨌든 헤드헌팅이라는 어떤 일에서는 변화가 없었네요. 그 직무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은 사실 이직의 신이 거의 부장님을 위한 타이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 5번째 직장을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 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거 참 그 이직의 신이라니까 참 정말 민망하고 네. 뭐 이직을 제가 뭐 신적으로 어떻게 이직만 찾아서 한 건 아닌데 그럼요. 어쩌다 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엘모에서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인사팀으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인사팀이에요. 네, 처음부터 저는 인사팀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특이했던 게 처음엔 인사팀이 아니셨죠. 맞아요. 네. 생각도 안 해봤어. 네, 그래서 네. 특이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예, 저 때는 이럴 테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저 때는. 어쨌든 인사팀으로 입사해서 잘 지내고 있었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감사한 게 엘모사에는 어찌 보면 제 친정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 의지랑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인사 관리 측면에서 뭐 채용이면 채용, 뭐 평가면 평가, 보상이면 보상. 네. 또 해외 기회도 많았고요. 제가 이제 맡고 있었던 그 부문이 그 엘모 회사의 가장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석박사 이상 이공계 분들에 대한 그런 인사 관리 또 채용 이런 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이제 출장도 굉장히 많이 가고 실제로 그쪽에서 많이 좀 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어디 제가 뭐 돈 주고 뭐 비행기 값도 비싼데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알아서 다 이제 보내주시고 물론 일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6년 정도 다녔습니다. 거기를 6년 다니면서 네. 좀 부끄럽지만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계속 여기서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렸죠. 왜냐면 그 정말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랐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가 다인 것 마냥 생각을 했었고 이 세계 말고 난 좀 다른 것도 경험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 피모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가셨어요? 네, 별 생각 없이. 처음에 엘모에서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피모사로 이제 S모사에서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그 배송을 빨리 해주는 그런 회사 나중에 너무 고맙게도 그 현 직장에서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처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한다. 저는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또 전화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왔어요, 네, 전화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 10억 될 것 같다고.